최지수 사건을 통해 드라마는 법과 정의의 경계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생명의 가치, 의사의 의무와 개인의 감정 이 모두가 충돌하며 시청자에게 깊은 고민을 던졌습니다. 9회는 기내에서 벌어진 긴박한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탑승객 김병수가 쓰러지고 의사 최지수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맙니다. 김병수의 가족은 최지수를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최지수는 윤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죠. 과거 김병수가 7세 아동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 피해 아동 민소래 담당 의사였던 최지수. 그녀는 김병수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그의 치료를 거부하며 죽을 사람은 그냥 죽게 두자라는 말은 결국 오늘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송무팀은 치밀하게 진실을 파고들었고 김병수의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임을 밝혀내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효민은 윤석훈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최지수 사건 담당 검사는 과거 김병수의 아동 성범죄 건을 맡았던 인물이었죠. 그는 김병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효민에게 기저질환과 가족력을 확인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일부러 무능한 변호사를 배정했고 부검의와 의사들까지 모두 사건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범인에 대한 살 자격을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재판을 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인간에게 살 자격이란 게 있을까요? 라는 효민의 물음에 윤석훈은 있죠. 살 자격이란 우리가 타인에게 남겨놓은 흔적 같은 게 아닐까요? 그 흔적이 고통과 절망만을 남겼다면 삶은 자격을 잃게 되고 그 자격을 잃은 자의 죽음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조각이 될 뿐이죠. 라고 말합니다. 한편 권나연은 과거 자신을 좌천시켰던 하이니코어 사건의 중심인물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블루스톤과 고승철의 수상한 거래, 그리고 권나연의 좌천 배경 속 음모. 고승철의 계획을 앞당겨야겠다 라는 말은 앞으로의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잠시 잔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효민과 석훈은 최호연 변호사의 이복 동생들을 돌보러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었죠. 불 꺼진 은은한 조명 아래 잠든 아이들의 귀여운 잠꼬대에 석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런 석훈을 바라보던 효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또 웃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무겁고 차가운 세계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늘 사건 앞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법리로 맞서왔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순간만큼은 서로의 가장 따뜻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복선처럼 보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조금씩 쌓이는 신뢰와 감정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장면이었죠. 10회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효민의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학교 건물 구석진 한쪽에서 여학생 무리가 한 소녀를 집단 폭행하고 있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어린 강효민. 그녀는 너무 무서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여성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끝내 맞서 싸우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학폭 주동 여성의 어머니가 변호사였던 효민의 엄마의 도움을 받아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갔고 대신 피해자인 그녀가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꺾여버렸습니다. 소년원에서의 낙인, 끊이지 않는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결국 성인이 된 그녀는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가해 여성을 찾아내 살해합니다. 과거 학폭의 피해자였던 여성 동창은 차갑게 효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도 그때 나를 버렸잖아. 효민은 고개를 떨굽니다. 효민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침묵을 꿰뚫고 들어와 효민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효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효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강효민은 과연 이번 사건에서 한 여성의 무너진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편 권나연의 본격 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울기업 M&A건의 숨은 공신, 패러리걸 최용근이 등장했죠. 그는 단순한 법률보조원일까요? 아니면 권나연의 반격을 완성할 키플레이어일까요? 제 생각에 뛰어난 실력으로 권나연을 도울 것 같습니다. 또한 고승철의 의미심장한 대사, 계획을 앞당겨야겠다. 이는 권나연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불안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권나연이 곧이 부자의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배신이라는 함정에 빠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효민과 석훈. 그들의 작은 미소가 앞으로 더 큰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잔잔히 사라질지는 10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콰이어 9회를 정리하고 10회를 예측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